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P 집합이 있대요. 그 다음에 교집합, P 차집합, K의 여집합. 요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 중에서 요런 문구가 등장했다고 합시다. 자, 요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대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를 해석해서 분석하고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풀리죠. 우선 괄호부터 해결할까요? 자, P 차집합 K, 얘는 P의 교집합, K의 여집합. 이렇게 해결되죠. 그러면 요 자리에 얘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P의 교집합, P의 교집합에 K의 여집합에 여기 써야죠. 여집합. 이렇게 나오겠죠. 자, C를 분배해 볼게요.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자, 그러면 여기만 정리해 주면 P의 여집합,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K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죠. 자, 그럼 이거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K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자기 자신 K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 P의 교집합,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거, P의 여집합, 합집합의 K,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분배를 해줄게요. 분배 법칙이 들어가면 P의 교집합에 P의 여집합, 여기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합집합, P의 교집합에 K,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묶을 수 있고. 자, P 집합과 P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 간의 교집합은 뭐예요? 자, 집합 P가 있대요. 이 집합 P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교집합은 하나도 없죠. 공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 P의 교집합의 합집합은, 공집합을 여기 이 집합에 더해버리면, 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자체가 그냥 P의 교집합 K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P의 교집합, 그것에 P에서 K의 차집합을 빼고 여집합한 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가 가능해요? P의 교집합 K,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집합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또 연습해 봅시다. 이거는 계속 연습하면 좋아져요. 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P의 여집합, 합집합에 K의 차집합, P의 여집합. 자,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한번 하면 우선 여기를 먼저 해결을 해야겠죠. 자, K의 차집합 B는 K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P의 여집합, 합집합에 대입하면 K의 교집합, P의 여집합, 그것의 전체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또 쓸 수 있는 유용한 법칙이 뭔가요? C에 대한 분배 법칙,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자, C를 분배해 봅시다. K의 여집합, 가운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뒤집어진다고 했죠. P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P가 되겠죠. 따라서 K의 여집합, 합집합의 P. 자, 그 다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남은 부분이 여기가 남았죠. 그 다음 여기가 남았죠. 자, 여기 P의 여집합이 있네요. 여기는 또 P가 또 보이네요. 두 개를, 여기를 자리를 바꿀게요. 자리를 한번 바꿔봅시다. 교환 법칙을 사용하면 P의 합집합, K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죠. 자, 따라서
총 정리를 해보면 P의 여집합, 합집합에 P의 합집합, 그 다음 K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결합 법칙을 한번 사용해 봐요. 결합 법칙을 사용하면, 결합 법칙은 뭐랬어요? 괄호가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P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P를 묶읍시다. 이렇게. 그 다음 합집합 K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이 P의 여집합. 자, P를, 여기가 P라고 합시다. 그것의 바깥 부분. 그리고 P, 집합 P를 합하면 전체 집합,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P하고 P의 바깥 부분을 다 합치면 전체가 되잖아요. 거기에 합집합 K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합집합의 세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K가 있고 K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죠. 자, K에 대한 여집합 부분, 바로 빗금친 부분. 여기가 K의 여집합이죠. 그것과 전체 집합, 이것을 다 합치면 뭐가 되나요? 이 자신이 곧 전체가 되지 않나요? K를 제외한 부분, 이 부분이랑 전체 집합 여기를, 이만큼을 다 합치래요. 이만큼을. 그러면 전체가 나오죠. 전체 집합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이것을 정리했더니 집합, 전체 집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집합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또 연습해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집합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배운 대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바뀔 수 있죠? P의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죠. 합집합, 얘는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배운 대로 하면 돼요. P의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Q,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써볼게요. P의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합집합, P의 교집합, Q.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하나 좀 자세히 볼까요? 생긴 걸 보아하니 여기가 P의 교집합, P의 교집합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많이 보지 않았나요? 분배 법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거를 분배 법칙의 반대로 사용하게 되면 P의 교집합을 넣고 그 다음 Q의 여집합, 여기는 건드리는 거 아니랬어요. 합집합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반대로 생각해 봐요. 요렇게 분배하면 요게 나오겠죠? 요렇게 분배하면 요렇게 나오고 가운데는 건드는 게 아니죠. 그러면 P의, 자, 여기 Q의 여집합을 다 합치래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Q인 것과 Q가 아닌 것을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P의 교집합,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이 그림이 되겠죠. 자, P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전체 집합이 U라고 합시다. 그것의 교집합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P,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지금 어디까지 해결한 거냐면 이만큼을 해결한 겁니다. 이만큼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부분 해결해야죠. 여기 P의 차집합 있네요. P의 차집합 요 부분 P는
P에서 P를 빼면 어떻게 돼요? 공집합이 나오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딱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도 안 어렵죠? 이런 문제, 이런 식의 정리하는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꾸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 이 식을 간단히 해볼게요. 간단히. 그리고 여기 이 식을 계산한 결과가 공집합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을 해석해 볼게요.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째려보는 거예요. 문제를 째려봤을 때, 와, 너무 복잡하다. 하지만 공통된 부분이 보이죠? A의 합집합. 아, 여기가 보이네요. 자, 요렇게가 보이네요. 그 다음, 요렇게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보이니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죠. 자,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죠. 가운데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A의 남은 부분 써주면 됩니다. A의 여집합, 교집합, 그 다음 A집합.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그러면 분배를 하면 위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분배를 하면 위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교집합 건들지 않고요.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어떻게 해볼까요? 자, 여기 부분을 잘 보세요. A가 아닌 부분이에요. A를 제외한 남은 부분. 그 다음에 A라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교집합이 뭐예요? 여기는 공집합이 되겠죠. 당연히. A 자신과 A 자신을 제외한 것의 교집합. 당연히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정리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의 이런 합집합, 이런 관계가 나오죠. 자, 여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떤 관계가 나와요? 자,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면 어차피 얘는 원소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자, 교집합 A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한번 써볼게요. 자, B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자,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꿔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많이 본 모양이죠. 이거는 A 차집합 B가 바로 어떤 부분이에요? 공집합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뜻을 해석해야 돼요. A에서 B를 뺐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대요. 자, 이 그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익숙한 그림.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가 있죠?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그럼 이 그림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그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우리 A라고 해봐요. 그 다음 여기가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A에서 B를 자기보다 작은데 자기보다 큰 거를 뺄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공집합이 되는 거죠. 작은 데서 큰 거를 어떻게 빼요? 작은 데서 큰 거를 어떻게 빼요? 바로 아무것도 없게 되는 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자, 집합 A는 어떤 관계예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의 관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집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설명할 개념은 배수의 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A의 밑에 첨자로 2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집합
A는 2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집합 A는 뭐가 들어있어요? 2, 4, 6, 8, 10 끝도 없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연습해 볼까요? A의 밑에 점자로 3. 이것은 3의 배수가 원소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합 A의 3은 뭐가 들어있겠어요? 3, 6, 9, 12, 15, 점점점.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게 배수의 집합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걸 가지고 연산을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배수의 집합이죠. 여기서 그냥 문제를 덤벼들면 안 되죠. 항상. 자, 해석하고 분석해 봐야죠. 자,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렇게 분배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P의 2의 배수 집합, 교집합, P의 4. 그 다음 얘는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합집합, P의 3의 배수, 그 다음 교집합의 P의 4의 배수. 이렇게가 되겠죠. 자, 얘는 P는 어떤 걸 원소로 갖고 있어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갖고 있겠죠. 왜냐면 2의 배수잖아요. 이쪽 P의 4는 뭐를 원소로 갖고 있겠어요? 4, 8, 12 이런 것의 원소를 갖고 있겠죠. 교집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8이 있죠. 그 다음 여기도 8이 있죠. 여기 10이 있죠. 여기도 12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쪽의 결과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 2와 4의 공배수의 집합이 되게 돼요. 공배수의 집합. 따라서 2와 4의 공배수는 뭐가 되나요? 우선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걸 최소 공배수라고 하죠. 가장 작은 거 여기서부터 시작할 4도 여기 있네요. 자, 4 여기 4부터 시작하겠죠. 따라서 P의 2 그리고 P의 4의 집합은 결국에는 P의 4의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4가 되겠죠. 공통인 것의 가장 최소인 것 2의 4가 되겠죠. 그 다음 이쪽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얘는 3이죠. 얘도 4죠. 그러면 여긴 P의 3이 뭘 갖고 있겠어요? 3, 6, 9, 12, 14, 3, 6, 9, 12, 15 이렇게 돼 있겠죠. 한두 끝도 없겠죠. 여기도 역시 P의 4의 공통인 부분은 4, 8, 1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겠죠. 그것의 공통인 부분이니까 12, 12 이게 가장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P의 3과 4의 배수의 집합은 P의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위시 P의 2 교집합 P의 4 빨리 쓸게요. 그 다음에 합집합 P의 3 교집합 P의 4 얘는 P의 4 그 다음 합집합 P의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P의 12는 12의 배수가 들어있겠죠. P의 12는 12의 배수가 쭉 들어있고 P의 4는 4의 배수가 들어있겠죠. 얘가 큰가요? 얘가 큰가요? 당연히 4가 크죠. 왜냐하면 얘는 4부터 시작하잖아요. 4부터 쭉 나가는 거고 얘는 12부터 쭉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면 P의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왜냐하면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P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어려운 부분 하나도 아닙니다. 한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자, 생각을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 암기할 것도 아니에요. 자, P의 6이에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6의 배수 집합이란 뜻이죠.
그룹이란 뜻이죠. 얘는 12의 배수 그룹이란 뜻이죠. 그러면 두 개를 합쳤대요. 합치면 뭐가 더 커요? 당연히 6의 배수가 더 크겠죠. 왜냐면 얘는 6부터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P의 6의 배수의 집합이 되겠죠. 다음 여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여기는 9의 배수죠. 여기는 18의 배수가 되겠죠. 두 개를 교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합집합을 구하면 당연히 어디가 더 커요? 9의 배수가 더 크겠죠. 왜냐면 얘는 9부터 시작하잖아요. 얘는 18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P의 9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중간에서 이 교집합을 해결하면 되죠. 교집합을. 그러면 우리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집합이 될 때는 뭐가 된다고 했나요? 6과 9의 최소 공배수 집합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시 6과 9의 최소 공배수 집합. 언제? 교집합일 때. 교집합일 때만 최소 공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냐면 얘의 그룹이 있고 6의 배수의 그룹이 있고 9의 배 그룹이 있으면 공통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최소 공배수의 집합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2, 3은 6, 3. 3, 2, 6, 3, 3은 9. 자, 이걸 다 곱하면 3, 2, 6, 6, 3, 18. 그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6과 9의 그룹 P, 그룹 6하고 그룹 9하고의 교집합은 그룹 P의 1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가서 풀면 됩니다. 이게 배수의 집합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죠. 네.